그리고 저희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크게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근이 한 2%, 외근이 9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근은 이것도 회사 바이 회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본사에 출근을 해서 거래처 정보를 좀 조회해보고 거래처 잔고를 보면서 이 거래처가 뭐 지난달에는 얼마였는데 이번 달에 몇 프로 신장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사용되는 예산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주어진 예산 안에서 거래처에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회의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품 관련 정보들을 조회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본사에 가면 보통 그 제품을 담당하시는 마케터 분이 있어서 그 마케터 분한테 직접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대면으로 제품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내근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거래처 방문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5개 정도 거래처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어서 좀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인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가서는 주로 이제 재고를 파악하고 저희 제품이 얼마나 소진이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부족한 제품이 있으면 발주를 넣어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이걸 저희가 제품 디테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디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 필요한 뭐 판촉물이나 POP 같은 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국 가시면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나 하시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업사원들의 다 피땀이 들어간 작품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감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제약사가 다 비슷할 텐데 물건이 들어가면 그 제품을 이제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월말에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미수금 같은 게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반품 정리나 재고 정리를 미리 해주는 것도 영업사원의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다 인사평가나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수금 관리나 뭐 반품 관리, 반품률 관리 이런 것도 영업사원이 해야 될,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와 이제 거래가 없는 기존에 거래가 없던 거래처에 방문을 해서 제품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좀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신규 거래가 없는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영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강사님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이 부분도 저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약회사 영업이라고 하면 특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터프한 남자분들이 막 많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으로부터도 힘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 스스로도 좀 겁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사를 해서 보면 좀 우려했던 게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과하게 소문이 났구나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면이 공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뭐 할 만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처 업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거래처 관련해서 조금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인턴 같은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통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현장 영업을 좀 배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신규 거래처를 방문을 해서 신규처 작업을 해보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저도 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 이제 배정이 돼서 강남에 아직 거래가 없는 신규처들을 방문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때 제가 사실 저도 영업이 처음이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졸업한 나이에 처음 약국에 나가게 되니까 이제 너무 긴장이 되고 어떻게 첫 말을 걸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에 이렇게 손글씨로 강남 지역 인기 탑3 제품이라고 적어서 제품 3개를 선정을 해서 막 이렇게 그림까지 굉장히 귀엽게 그려서 약국에 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막 제품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 한 약사님이 지금은 너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많아서 좀 제품을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그림이 너무 귀엽고 담당자가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뻐 보인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약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저는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 지역에 이제 담당자가 되었는데
그때 그 강남에 계시던 약사님이 제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에 와서 이제 신규로 약국을 개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는데 이제 당연히 저를 못 알아보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자기가 원래 제일약품 제품은 취급을 안 했었는데 작년 어느 추운 눈 오는 겨울날 이렇게 여자 직원이 손글씨로 써져 있는 제품 리스트를 가지고 왔던 게 너무 기억에 나서 내가 언젠가 개국을 다른 곳에 하면 그때는 제일약품을 꼭 거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약사님 그게 바로 저예요 라고 하면서 한 2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발주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영업 신규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업무 중에서 이제 판매 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금도 월 초인데 월 초가 되면 보통 제품에 대한 정책들이 한 10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진통제군을 뭐 2박스 이상 사입하면 얼마를 할인해 준다. 뭐를 어떻게 사입하면 인센티브가 나간다. 이런 정책들이 이제 10개 정도가 나가는데 이 정책과 함께 나오는 게 월별 판매 목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판매해야 될 담당자별 타겟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판매 목표가 나오고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가지고 이제 영업 플랜이란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이번 달은 진통제군으로 뭐 한 500만 원어치를 하겠다. 파스 가지고는 600만 원어치를 하겠다. 신규처로 한 300만 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달 실적을 어떻게 채울 건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영업도 참 100% 계획대로는 움직여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계획이 중간에 좀 틀어지고 어떤 멀쩡하던 거래처가 갑자기 폐업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좀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제 월 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좀 계획을 디테일하게 잘 짜놓으면 한 달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최대한 이제 월말에 갔을 때 현실적으로 계획과 맞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짜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계획 이행률과 실적 달성률을 봤을 때도 좀 많이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높은 담당자가 애초에 그런 영업 플랜을 좀 짱짱하게 짠 담당자인 경우가 많아서 저도 좀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